네,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3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알파폴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앞에서 스피치를 하게 된 방세혁입니다. 혹시 알파폴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네.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알파폴드라는 주제로 스피치를 준비한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알파폴드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는데요. 알파폴드를 먼저 처음 듣고 나서 가장 떠오른 단어는 저는 알파폴드에 관련된 단어들이 아니라 알파고가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알파고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알파고의 고라는 글자가 바둑을 뜻하는 글자라고 하고 그걸 구글 딥마인드 회사에서 개발했다고 합니다. 근데 알파라는 글자가 똑같은 걸 보니까 알파폴드 또한 같은 데서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알파폴드도 구글 딥마인드 회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알파폴드는 그 단백질 분자 구조를 밝히는 게 화학과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데, 알파폴드는 단백질 분자 구조를 예측하는 연구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알파폴드가 단백질 분자 구조를 밝히는데 연구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단백질 분자 구조를 밝히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화학과 생명이라는 단어에서는요, 단백질 분자 구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서열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이런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분자 구조가 분자 성질을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인데요. 혹시 계란 삶아 드셔보셨나요? 네. 삶은 계란이 바로 단백질 분자 구조가 분자 성질을 결정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날달걀을 저희가 이렇게 친구 머리 이렇게 깨면은 흰자랑 노른자가 불규칙하게 흘러내리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거를 뜨거운 물에 삶아 보면은 단백질이 변형이 되고 분자 구조가 바뀌게 되면서 그 날달걀의 성질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변하게 되면 우리가 원래 아는, 그러니까 삶은 계란, 취향에 따라 소금을 찍어서 먹을 수 있는 삶은 계란으로 변하게 됩니다. 단백질 분자 구조를 아는 것은 암, 노화, 유전병, 그리고 세균 바이러스에 어떻게 감염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치료제 그리고 좋은 항생제를 개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렇게 손가락 하나를 펴보시면요, 이 손가락 구조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단백질에는 저희가 아는 그래 하세요. 관절이라고, 사람으로 치면 관절이라는 게 있는데요. 단백질에 손가락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 하나, 둘, 세 개의 관절이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붙어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도 관절이 3개인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인간이 하나하나 다 관찰해서 서열도 다 적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알파폴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그 예측해서 이게 맞겠지 하고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게 높은 확률, 84%의 확률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폴드라는 거는 단백질 분자 구조를 예측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라는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예상이 되고, 알파고의 고자가 바둑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알파폴드의 폴드의 어원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왜 폴드가 단백질이랑 연관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알파폴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백질의 관절의 개수를 찾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만약에 한국인이 알파폴드를 이용해서 탈모약을 개발한다면, 왜냐면 탈모도 유전병의 일부이기 때문에 탈모약을 개발한다면 돈 엄청 벌겠네. 한국어를 그래도 사용해서 알파탈모라는 이름이 붙지 않을까, 네, 그렇게 약 이름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